1969년 8월 영남 일대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절망했습니다. 대통령이 명령합니다. 즉시 특별 열차를 준비하시오. 직접 가봐야겠소. 마을들은 무기력했습니다. 모두가 정부의 구호 물자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지나던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달리는 특별 열차를 급히 멈춰 세웠습니다. 유독 한 마을, 진흙탕 속에서 제방을 쌓던 신도리 주민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줄을 서고 누군가는 스스로 삽을 들었습니다. 이 의지의 격차가 만든 거대한 부의 차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냉정하면서도 영리한 생존 전략, 지금 확인하십시오. 대통령이 열차를 세운 그곳은 경북 청도의 신도리였습니다. 폭우 속에서 수십 명의 주민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온 마을 사람이 총출동해 제방을 다시 쌓고 있었습니다. 임자, 당장 열차를 세워보시오. 대통령은 진흙벌판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갑니다. 흑투성이가 된 신도리 이장 김봉영이 나타납니다. 대통령이 묻습니다. 정부 지원을 벌써 받았소? 김 이장은 담당하게 답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벌써 복구를 시작한 거요? 김 이장의 대답은 짧고도 강렬했습니다. 카카, 나라만 믿고 기다렸다간 추석도 넘기고 김장도 못합니다. 기왕 고칠 거라면 더 살기 좋게 만들자고 우리끼리 시작한 것입니다. 박정희는 전율합니다. 지난 수년간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답, 즉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서려는 자조정신의 실체를 바로 이곳에서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신도리는 이미 1957년부터 자발적으로 동네를 청소하고 집집마다 유실수를 심어왔습니다. 당시 이장 김봉영을 포함한 3인방은 전쟁 후 우리 동네부터 잘 살아보자며 의기투합했었고, 신도리 마을은 노는 사람, 술꾼, 노름꾼이 없는 산모의 마을로 인근에서도 유명했죠. 특히 신거역은 주민들이 직접 돈을 모으고 지게로 흙을 날라 만든 역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기차역까지 주민들 힘으로 지었단 말이오. 박정희는 주민들의 거친 손을 보며 끝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전국 모든 마을을 이 신도리처럼 만들어야 한다. 사실 공식 기록상 이날의 신도리 방문이 명확히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전설이 된 이유는 신도리가 이미 1957년부터 자발적 재건에 나섰던 자조정신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후반, 도시는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농촌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소득은 도시 근로자의 절반 수준이었죠. 박정희는 진단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의존성과 패배주의라는 독이었습니다. 청와대로 돌아온 그는 치밀한 국가 재건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시멘트를 무상으로 지원하되 반드시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직접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갖는 착한 복지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처음 제공한 시멘트 335포대를 마중물 삼아 스스로 일어선 마을에는 상상 이상의 지원이 쏟아졌습니다. 성과가 우수한 마을에는 즉시 시멘트 500포대와 철근 1톤이 추가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마을의 진입로를 넓히는 수준을 넘어 현대식 다리를 놓고 공동 작업장을 건설할 수 있는 막대한 물량이었습니다. 또 다른 파격적인 혜택은 전기와 전화 가설이었습니다. 당시 농촌에서 전기는 꿈의 기술이었는데 전화와 전기 보급을 최우선으로 시행해 주었습니다. 또 우수마을의 이장은 새마을 지도자로서 전국의 공무원과 다른 이장들을 가르치는 강사로 초빙되었습니다.
이는 마을 전체의 거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마을은 다음 지원 대상에서 즉각 제외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옆 동네보다 뭘 더 할까 하는 경쟁심이 불붙었습니다. 밤낮 없이 돌을 나르고 길을 냈습니다. 심지어 보상도 바라지 않고 마을 길을 내기 위해 자신의 땅을 기꺼이 내놓는 주민들이 속출했습니다. 이 경쟁의 결과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초가집의 종말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초가집을 없애라는 지시는 처음에는 전통문화의 파괴라고 여겨 사람들의 반발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초가집은 낭만이 아닌 가난의 족쇄였습니다. 초가지붕은 쉽게 썩거나 비가 새서 매년 이형을 새로 갈아주어야 했는데 이때 11,000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반면 슬레이트 교체비는 약 5만 원 정도였죠. 즉 5년만 버티면 슬레이트가 훨씬 경제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매년 지붕을 고치느라 허비하던 노동력을 더 생산적인 일에 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쥐가 들끓고 화재에 취약했던 초가집이 사라지면서 농촌의 위생 환경과 안전 수준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또 무기력한 가난의 상징이었던 초가집을 스스로 부수고 현대적인 집을 짓는 과정 자체가 농민들에게는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몸소 경험하게 한 계기였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이면에는 여성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있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조직된 새마을 부녀회는 절미저축운동을 통해 푼돈을 모아 마을의 금고를 키웠고 여성들이 직접 돈을 벌며 가정 내 지위가 상승하는 사회적 변화를 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노력의 결과 1970년 도시근로자 소득의 61%에 불과했던 농가소득은 1974년 무렵 도시소득의 95%까지 육박하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농촌에서 불붙은 이 기적 같은 에너지는 1974년 공장으로 그리고 1976년에는 도시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미화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체질을 통째로 바꾸는 사회구조의 대개혁이었습니다. 공장 새마을운동은 근로자에게는 이 회사가 내 것이라는 주인의식을, 경영주에게는 사람이 곧 자산이라는 상생의 문화를 심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이 폭발하며 불량률은 눈에 띄게 낮아졌고 고질적인 노사 갈등은 신뢰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로 확산된 운동은 더 세밀하게 우리 삶을 파고들었습니다. 내 집 앞 내가 쓸기와 뒷골목 정비를 통해 어둡고 퀴퀴하던 골목길이 비로소 밝고 깨끗한 생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여기는 줄서기, 교통신호 준수, 그리고 공공장소의 에티켓이 대한민국에 정착된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결국 새마을운동은 단순히 농촌을 배불린 운동을 넘어 한국인의 사회적 유전자를 근본적으로 개조한 거대한 문명적 혁명이었습니다. 2013년 6월, 우리가 이 오래된 기록들을 박물관에 먼지 쌓인 유물쯤으로 취급하고 있을 때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빈곤 퇴치를 위한 민관협력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유물은 전 세계 74개국 이상으로 수출되었는데 특히 아프리카의 르완다는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준 사례로 꼽힙니다. 1994년 발생한 끔찍한 대학살로 나라 전체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무너졌던 르완다의 폴 카가메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자신의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통찰을 빌려와 매달 마지막 토요일이면 대통령부터 전 국민이 거리로 나와 함께 청소하고 협동하는 정신을 이식했습니다. 그 결과 르완다는 연평균 7.8%라는 경이로운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아프리카에서 가장 깨끗하고 역동적인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우리에겐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지구 반대편 누군가에겐 희망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현재의 우리를 돌아봅시다. 50여 년 전 진흙탕 속에서 제방을 쌓던 그 지독한 실행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한민국은 자주오라는 유산을 잃어버린 채 정부가 뿌리는 달콤한 지원금이라는 독에 서서히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근육을 키우기보다 국가라는 휠체어에 안주하려 합니다. 공짜 점심을 기다리며 줄을 서는 것이 당연해진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국민을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민이 평생 국가의 처분만 바라보게 만드는 국가의 정교한 길들이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국가가 다 해줘야 한다는 나태함이 상식이 되는 순간 사회는 활력을 잃습니다. 50년 전의 기적은 시멘트 몇 포대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날선 자립 정신이 만든 것입니다. 스스로의 손에 다시 삽을 쥐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찬란한 유산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과거 그 굳건한 삶을 살았던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새마을 운동과 관련한 여러분의 추억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현대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